네, 대표님이 누누이 말씀해 주신 게 소프트 데이터 그리고 하드 데이터를 이렇게 좀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소프트 데이터는 우리가 또 이전에 말씀을 주셨을 때는 전화로 또 설문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객관성이 있을까 살펴봤을 때 그렇게 크지만은 않다라고 말씀 주셨고, 일단 ISM PMI 같은 경우에 소프트 데이터 쪽에 속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지금 경기가 부진하다 바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PC 같은 경우에 일단 예상과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했던 게 소비는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데 반면에 또 소득은 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연초 계절적 영향이다라고 판단해 주시는 게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지표에서 봤듯이 이 대표님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일단 미국 경제의 체질 자체가 조금 약화되지 않는가라는 게 사실 시장에서 너무 크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덧붙여 주실 만한 좋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있을 텐데 저도 경제 체질은 서서히 약해진다는 느낌은 확실히 받긴 받습니다. 노동시장도 살짝 아까 수치가 뜬 것 그런 것들이 적당히 냉각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미국 경기가 작년 한 해 GDP 성장률이 2.8%였어요. 네. 우리나라가 1.5%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압력이 셌던 것이고 경제 활동이 왕성하게 되면 물가 압력도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금 여유 있게 보려고 해요. 지금 GDP 아까도 우리가 PCE가 떨어지면서 지금 보시는 GDP 나우가 마이너스 1.5%로 대폭 하향 조정을 했단 말이죠. GDP 나우라는 게 아틀란타 연방원에서 발표하는 실시간 분기 GDP 성장률 예측치 아니겠습니까? 마이너스로 물론 저 마이너스가 계속 유지되지는 않을 겁니다. 한 1% 중반 이상대는 나올 것 같아요. 2024년도 1, 4분기에도 1.6% 상승했다가 2, 4분기 3%, 3, 4분기에 3.1%, 지난 4, 4분기 2.3%였어요. 그러니까 분기별 GDP 성장률만 봐도 1.6, 3, 3.1, 2.3 연초 연말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자꾸 연초 효과를 이렇게 핑계 삼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실제로 패턴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참 중요하니까 살짝 덧붙이는데 이 소프트 데이터라는 게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대부분의 소프트 데이터가 이렇게 스코어링을 합니다. 구매 관리자든 소비자들한테 전화해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이런 것들이죠. 전기 대비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똑같아요. 영어로 하면 better off day냐, worse off day냐, same이냐 이렇게 답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트럼프 관세 때문에 휘몰아치고 있고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좀 불안하고 안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대답이 훨씬 편향이 많겠죠. 그 답을 갖고 스코어링을 해요. 이게 실제 경제를 얼마나 잘 보여주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리고, 아까 아틀란타 연방은행 GDP 나우가 마이너스 1.5로 하향 조정이 됐었지만 GDP 나우캐스트라고 해서 뉴욕 연방에서 발표하는 또 각 연방 12개 연방에서 발표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뉴욕 연방은 2.9에서 2.95에서 2.9 정도밖에 조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연방 은행에서도 이렇게 큰 폭의 편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편차 때문에 우리가 좀 약간 착시 현상 정도로 해석을 해야지 실제 미국 경기가 막 부진하고, 아까도 개인 소비라든가 소비가 좀 줄긴 했지만 소득은 또 늘어났잖아요. 소득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훨씬 증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데이터들 잘 안 보죠. 저 이제 고객 설명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강의를 할 때 이런 걸 좀 쓰는데 모기지 연체율이라든가 하이힐드 스프레드, GDP 대비 가계부채 이런 것들이 진성 데이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경제 주체들, 가계라든가 기업이라든가 그 분의 재정 건전성을 실제로 볼 수 있는 지표들을 보면 모기지 연체율이 지금 1.77%입니다. 그리고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2.84라고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이힐드라는 게 기업들 중에 가장 신용 등급이 낮은 아주 위험한 기업들이잖아요. 그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국채 대비 얼마나 가상금리를 주느냐예요. 2.84라는 건 역사적으로 4에서 5% 정도 됩니다. 그게 지금 2.84로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GDP 대비 가계부채도 이때가 2008년도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쭉 보시면 초록색인데 거의 100% 가까이 됐다가 지금 71.5%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계 주체들의 또는 기업 주체들의 재정 건전성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안정돼 있는 수준이다. 이런 것들이 미국 경제를 떠받쳐줄 수 있는 어떤 실질 데이터들 아니겠나. 그러니까 실제 모습들은 이렇다라는 거를 우리 다시 한번 좀 상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역시나 지금 실제적으로 이 숫자가 찍히는 데이터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누누이 연초, 연말 휴가가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동안 작년부터 이렇게 차트를 많이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1년간의 흐름을 봤을 때 항상 미국 경제는 연말과 연초 쪽에서 항상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소프트 데이터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확실한 객관적인 숫자가 찍히는 데이터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심이 맞을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채찍과 당근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서 이 정책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한 주간 사실 뭐 관세도 간밤에 또 이야기가 한 차례 더 있었고요. 미국 정부의 정책 흐름에 또 큰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었을까요? 실제 우리가 잘 봐야죠. 트럼프라는 사람은 역대급으로 센 캐릭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양반의 말 한마디 한마디 워딩에 막 흔들리는 감이 없잖아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입각한 이후에 그분의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면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의 중심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에서 제가 오늘 몇 마디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관세는 아마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관세 때문에 기본적으로 흔들리는 건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도 스케일 다운이라고 변동성 스케일 다운이라고 조금 영어를 좀 쓴 이유가 변동성이라는 것도 뭐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진폭이 이 정도의 변동성이 있다가 앞으로의 변동성은 이 정도 변동성으로 줄어들 거다 하는 느낌을 이제 굳이 표현을 드린 건데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채찍과 당근이라고 말씀드렸고 채찍은 관세는 계속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관세조차도 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네, 지난 2월 26일 날 미 하원에서 예산 결의안 통과됐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뉴스예요 이게. 왜냐하면 어떤 정책이든 입법부에서 입법을 하면 행정부가 안을 주고 입법을 하고 통과하고 그게 이제 실제로 정부 지출에 반영이 된다든가 국가 경제를 위해서 정부에서 쓰는 이런 거에 실제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뭐 감세한 향후 10년간 4.5조 달러 감세하겠다, 정부 지출을 감축하겠다, 부채한도 증액하겠다 이건 이미 다 아실 테니까 이게 예산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얘기는 상원으로 다시 올라가서 또 단일안을 합의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단일안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 4.5조 달러라든가 예상했던 2조 달러 정부 지출 감축 이게 그만큼 될지 아니면 그 양당이 합의해서 이만큼은 깎자 뭐 이런 조정의 과정을 겪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이 감세안이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행정부 쪽에서 그걸 메이크업 보충을 하고자 해서 관세를 아주 세게 때리고 있는 이런 레토릭은 막 남발을 하고 있는데 강도가 좀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돈을 좀 덜 쓰는 부분이 있으면 메꿔야 되는 부분이 좀 마치 압력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에 체크 앤 밸런스 기능이 작동을 할 거다라고 저는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미국 전공을 할 때 보면 미국이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굉장히 작동하는 나라예요.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주식 시장하고 저도 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뭐 포트폴리오에 일부 손실은 있지만 주식시장하고 상관없이 주식시장이 반영하는 경제를 끌어가는 정책을 입안하는 지금 이런 환경이 견제와 균형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한번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데요. 미국 재무부가 이제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필요한 그 유동성 돈을 뿌려주는 창구가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창구가 미국 재무부,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획재정부 같은 데겠죠. 그리고 중앙은행, 패드 아니겠습니까? 패드 얘기는 뭐 잘 아실 테니까.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데일리 트레저리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재무부에서 이 재무부 창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을 뭐 몇백 조 갖고 있다가 필요한 곳에다 이만큼 뿌려줘 그러면 잔고가 줄어들면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딱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데일리로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 데이터가 아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고 참고로 21일, 25일, 27일, 28일도 발표가 됐는데 제가 안 갖고 있는데 요 투데이의 숫자만 잠깐 보시면 7,380억 달러에서 25일 날 7,070억 달러로 줄어들고 27일 날 5,370억 달러로 줄어들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재무부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을 그만큼 많이 시장에 뿌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잔고가 줄어들겠죠. 그 규모가 오른쪽에서 보시는 좀 짙은 그래프가 같은 기간 동안 2024년 연초 지금 한 영업일수 한 40일 지났잖아요. 그 동일한 기간 동안 짙은 그래프가 작년 24년도의 정부 지출 추이고 살짝 파란색이 올해 추이입니다.
비교만 해보시면 작년 추이보다 올해 추이가 훨씬 더 증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파란색 그래프가 더 위에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막 관세다 뭐다 굉장히 긴축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지만 실제 재무부에서는 시장에 필요한 그 시장의 유동성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출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정책은 하루, 일주일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죠. 한 경제에 뭐 다음 달, 다다음 달, 크게는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이렇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이런 흐름을 좀 보고 단기적인 시장 흐름에 너무 좌지우지 되지 말자는 말씀에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런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정도 가름하죠. 네, 여기서 일단 채찍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재무부 쪽에 봤을 때 시장의 유동성을 보다 더 공격적으로 넣고 있다라는 걸 데이터로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또 사실 연말 연초 휴가다라고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 과연 조정 중인 미증시 과연 언제까지일까일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 게 시장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각종 지표를 가지고 미루어 짐작하고 유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두 번째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그 변동성 지표를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가 이제 빅스 지수가 있고 스큐 지수가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 업계 한 30년 있다가 독립을 했는데 지난 20년 동안 저 스큐 지수라는 걸 봤을 때 굉장히 정확도가 높습니다. 빅스 지수는 우리 흔히 아는 빅스 지수는 그 S&P 500의 주가 종가를 가지고 후행적으로 나타내는 변동성이라고 하면 이 스큐 지수라고 하는 거는 옵션의 외가격에다가 매매하는 그 매매량을 가지고 산출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향후 한 달 정도 내의 변동성을 미리 보여주는 선행지표격이거든요. 스큐 지수가 보시면 저 오른쪽 끝에 보시면 위로 쭉 스파이크했다가 급격하게 쭉 빠졌다가 조금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 정도면 시장의 변동성이 이제는 조금 완화되는 신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이런 표현을 잘 쓰지는 않으려고 하는데 트럼프 1기 때 2018년도에 막 관세 엄청 부과하고 그때가 난리 났을 때입니다. 그때 단기 고점 대비 9.5% 정도 빠진 이후에 회복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딱 공교롭게 S&P 500이 단기 고점 대비 한 9% 정도 마이너스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 보면 시장의 변동성도 이제는 조금 잦아드는 단계, 다시 말하면 단기 저점 부근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시장의 변동성은 어느 정도 줄어들고 단기 저점 부근에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그넘 투자자문 이춘광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